중국이 작년 공산당 대회 하면서 폭력으로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우리 동네에서는 이 동북아에서 엄청난 그 위협이잖아요, 지금.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무력에 의한 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비판을 한 게 저는 중국보다 우리 야당이 더 비판을 했거든요. 우리 야당이 마치 대통령이 저 미국한테 나라를 팔아먹는 것처럼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자,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대만 해협에서. 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있다, 없다? 전혀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만 해협의 기존의 질서를 위해하는 물리적인 변경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만 해협은 그 왜 얘기는 중요하냐는 대만 거예요. 해협 좀 조용하고 평화롭게 유지하자, 네, 이런 맞습니다. 뜻이죠? 이 대만 해협은 이제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대만 해협에 1년에 155만 거의 여객기가 오갑니다. 여객선이? 여객기. 기도, 예, 비행기도? 여객기, 비행기. 그 중에 대부분은 화물 운송에다가 그 여객 운송이에요. 그리고 배는 55만 척 정도가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90%가 화물 물동량입니다. 자, 거기가 마비가 되면은 전 세계 경제가 안 돌아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 얘기 많이 하면서 TSMC라든지 삼성전자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전쟁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만이 전 세계에 공급하는 반도체 주요하게 다 대만 해협을 통과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중국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대만 해협은 전 세계에 생명이 달려있는 줄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국 공산당은 1921년도에 창당했습니다. 근데 중화민국의 국민당은 1911년에 신해혁명을 통해서 1912년에 건국을 해요. 중화민국이라는 거를. 근데 건국도 훨씬 앞섰지만 10년 정도가 앞섰지만 한 번도 중국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륙에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대만으로 쫓겨나긴 했지만 지배를 받아본 적 없어요. 근데 중국이 나의 일부분이다? 이게 합법적이다? 그거는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하나의 중국 정책의 차이입니다. 원칙이라는 거는 그 대표성 때문에 누가 이 지역의 중국인들의 대표성을 가질 것이냐? 중화인민공화국이 갖는다. 그래서 유엔에서의 대표성도 중국이 갖는 것이고 올림픽 때도 차이나로 나오는 것입니다. 대만을 하나의 부분으로서 인정한다. 그렇지만 대만이 복속 국가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나라가 중국이랑 수교할 때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이해한다라고 표현하지 준수한다, 인정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지금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대표성을 지금 그 인민공화국, 메인랜드, 네, 본토에다가 차이나로 차이나한테 주잖아요. 네. 그 얘기는 하나의 그 중국이라는 원칙을 우리는 여기까지는 해줄게, 이런 의미로 그게 봐야 이제 되죠. 그죠? 대표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원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대만을 복속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일부분이라고 인정하는 국제적인 그러면 이렇게 좀 이 질문을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많은 나라들이 저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저 문서에다 넣어놨어요. 네. 우리도 92년에 잘 지내던 대만하고 갑자기 단교를 탁 하고 실용적으로 본토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그래, 중국 사람들의 대표성은 본토한테 줄게. 그렇지만 너네 힘으로 너네가 이걸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라고 그럼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고 그럼요. 중국은 대만은 우리의 그냥 한 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쟤네를 저 군대를 가지고 와서 먹어도 내정이야, 내정.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네, 거죠. 만약에 일부분이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대만 여행 갈 때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니 우리가 제주도 갈 때 비자 받습니까? 근데 선생님 대만에 계셔 보셨잖아요. 네. 대만도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책을 보니까 그 국민당 내려올 때 내려왔던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한 13%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적습니다. 네, 지금. 그 전에 내려왔던 사람들, 음. 그 첫 번째 흐름 때 내려왔던 사람이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주도해서 중국 본토를 다시 통일할 거야 이랬던 국민당 세력도 이젠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죠? 그렇죠. 그건 이제 외성인, 내성인이라고 합니다. 내성인은 원주민, 대만의 본토에서 살던 사람들이냐, 섬에 살던 사람들이고, 내전에 패퇴해가지고서 넘어온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국민당 소속이고요. 근데 지금 한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두 세대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외성인의 내성인화가 됐고, 그리고 스스로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나는 대륙의 근거, 뭐 뿌리를 찾아가면은 있지만, 우리가 70년 동안 교류가 없은 상황에서 나는 대만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냥 따로 살자, 잘 네, 살자,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대만은 대만인이다. 그래서 대만 공화국으로서의 국호를 변경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액면은요, 대만 국민들은 대부분의 지금 정당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자, 중국하고 조금 더 우호적으로 가자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린 그냥 따로 대만 사람으로 잘 살자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중국은 대만을 먹고야 말 거야. 네, 그렇습니다. 무력을 써서라도 먹고야 말 네. 거야. 그게 이제 오케이. 조국 통일의 염원이죠. 근데 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집착을 해요? 집착을 할 수밖에 없죠. 완전체를 만들려다 보니까. 우리가 97년, 98년을 통해 가지고서 홍콩 마카오가 반환이 됐고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 하나마저도 복속을 하게 되면은 진짜 조국 통일의 염원을 달성하고 중국 공산당은 완전체인 중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아니, 거죠. 완전체가 뭐 그렇게 중요해? 완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전 지구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먹으러 대만 해협을 마비시킬까봐 다들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게 물리적이고, 그리고 강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교묘하고 협박성의 어떤 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절의 원자열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잘하는 정치는 뭐냐? 안에 사는 사람들은 기쁘고 먼 데 있는 사람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잘하면은 대만 사람들 중국에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중국에 있는 사람 더 기뻐할 줄 있을 줄 모릅니다. 근데 중국인들 보면은 해외로 이주하고 싶어 하지 중국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말씀이 원래 대만한테도 홍콩처럼 일국양제 할게 이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홍콩 사태 나는 거 보고 완전히 마음을 접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홍콩 사태는 일국양제에 실패한 경험을 바로 보여주는 일국양제는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말로 뭐라고 하든지. 일국양제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그냥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홍콩에 반환됐을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홍콩의 고도자치, 그리고 홍콩인에 의한 통치, 그리고 그러한 것이 50년 동안 불변이라고 그랬는데 중국은 그 50년 불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처음부터 50년 후부터 내가 홍콩을 중국화시키겠다가 아니라 50년 동안 내가 중국화 해버리겠다. 그래서 영국과 갈등을 빚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꼴을 보고 대만 사람들은 이제 중국하고 통일 뭐 어쩌고 뭐 일국양제 이런 데 잘 안 넘어가는 거고 그냥 따로 살자. 잘 중국인들의 살자. 조바심이 너무 극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발묘조장이라 그래가지고서 이 벼가 잘 안 자르는 것 같아서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벼가 좀 자란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벼는 나중에 말라 죽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이렇게 중국이 그 완전체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대만을 먹고야 말 거라는 의지를 작년 가을에 이미 시진핑이 전 세계를 듣도록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중국이 이제 막 자신감에 차가지고 미국을 우리가 추월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는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요즘 그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가 중국이 이렇게 뒷심이 없었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 락다운 했던 걸 풀었는데도 경제가 그렇게 치고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너무 땡겨 쓴 게 많고 이 나라가 지금 제조업 경쟁력도 지금 생각보다 너무 없고 그렇다면 중국이 이거 몇 년 안에 쇼부를 봐야 되는데 이래갖고 대만을 정말 침공할 거라는 불안감들이 지금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통 이제 보세요? 회복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원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걸 회복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가졌던 여러 가지 편집적인 증상, 그리고 자기 집중적인 증상 때문에 이 회복력을 상실했어요. 원래 사회주의 국가는 그런 동력이 약합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어떤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이상, 안전 하면은 봉쇄도 괜찮아. 힘들어도 참아야 돼. 그래서 우린 코로나를 이길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나마 조금 있던 회복력마저도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시장을 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개혁 개방을 해오면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시장의 반시장적인 성향으로 가고 있다.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했을 때는 사상 해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시진핑은 요즘 무슨 얘기를 하면 사상 통일을 얘기합니다. 회복력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폭력적일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 패권적인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조급한 것입니다. 빨리. 과거의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가 더 잘 나가고 더 훌륭하고 더 발전하면은 스스로 빨리 들어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대에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원가가 너무나 올랐습니다. 대만을 공격해서 수복하는 원가가 지금 극도로 오른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중국은 코로나 봉쇄로 3년 동안 망가져 내렸는데 대만은 반도체 칩으로 전 세계에서 대만 없이는 못 사는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쉽게 침공을 못 할 거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